그날 아침 몸이 이상하다는 걸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머리는 띵하고 속은 울렁거리고 무릎은 휘청거렸고 무엇보다도 숨이 찼습니다. 단 10걸음만 걸어도 가슴이 턱 막히고 식은땀이 흐르며 어지러움이 몰려왔습니다. 이상하다. 이건 그냥 피로가 아니다. 한이 쌓인 제 몸을 제가 가장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날은 아니었습니다. 가족들도 놀랄 정도로 제 얼굴빛이 노랗게 변해 있었고 심지어는 말소리조차 힘이 없었습니다. 결국 급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심전도, 피검사, MRI까지 몇 시간이 지나고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그 얼굴을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서류를 내려놓고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지금 상태로는 앞으로 1년을 버티기 어려우실 겁니다. 순간 모든 소리가 멎었습니다. 몸이 얼어붙었고 숨이 멎은 것 같았습니다. 간경화 말기, 이미 암세포가 간을 넘어 다른 부위까지 전이되었고 회복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한의사로서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살펴온 제가 정작 제 몸 안에서 벌어지고 있던 이 심각한 신호를 끝내 알아차리지 못했던 겁니다. 간은 침묵의 장기라고 합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질 때까지 간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 51살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막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고 아내와는 은퇴 후 조용한 삶을 꿈꾸던 시점이었죠. 그날 병원에서 돌아오던 길,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막혔고 눈앞이 아찔했고 앞으로의 시간들이 모두 덧없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백정현, 올해로 91세가 된 한의학 박사입니다. 60년 넘게 한의학을 연구하고 사람을 진료하며 살아왔습니다. 그 의사의 말대로라면 저는 40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저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산책을 하고 일주일에 2번 대학교 강의도 나가며 건강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수술도 고가의 치료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찾은 해답은 놀라울 만큼 단순했습니다. 화려한 시술도 비싼 약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5가지 식재료를 매일 아침 한 숟가락씩 섭취한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죽음의 경계선 위에서 다시 생으로 되돌아올 수 있었고 무려 40년을 더 살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혹시 지금 내 몸도 예전 같지 않다, 하루하루가 버겁다, 그렇게 느끼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단 몇 분만 투자해 주세요. 제가 어떻게 절망의 끝에서 다시 살아나게 되었는지 그 모든 비밀을 하나도 빠짐없이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당신이 아닌 당신이 사랑하는 누군가의 삶을 지켜주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 소중한 정보가 더 많은 분들께 희망이 되어 전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꿔줄 5가지 장수식품의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혼자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하늘엔 별이 떠 있었고 세상은 고요했지만 제 마음속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내가 죽는다고? 이 사람들을 두고 내가 떠난다고? 이대로 끝이라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치 제 안에서 아주 조용한 목소리가 속삭이듯 울렸습니다. 그래, 어차피 끝이라면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 방식대로 해보자. 그 한마디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의사가 등을 돌린다면 나는 나의 길을 가야 한다. 내가 평생 연구해 온 한의학 속에서, 내가 믿는 자연 속에서 희망을 다시 찾아보자. 그날 이후 저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수십 권의 한의학 고서를 다시 꺼내 들고 오래된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던 모든 지식을 다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을 고친다는 건 뭘까? 몸을 살린다는 건 어떤 원리일까? 그러던 중 오래된 한 구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식자 양신지보냐. 음식은 몸을 살리는 근본이다. 그 순간 수십 년간의 치료와 연구 속에서도 미처 보지 못했던 하나의 답이 조용히 떠올랐습니다. 식탁. 우리는 매일 음식을 통해 약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걸 모르고 살았을 뿐이죠. 저는 그때부터 입에 들어가는 음식 하나하나를 전부 다시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싼 보양식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소박한 식재료들 중에서 몸을 살리는 원리를 가진 것들만 골랐습니다. 그렇게 찾아낸 5가지. 그중 첫 번째는 어쩌면 가장 흔하지만 가장 강력한 생명력을 가진 바다의 선물, 바로 미역이었습니다. 그 음식 하나가 제 몸속에서 기적을 일으킨 순간 저는 단번에 깨달았습니다. 살아난다. 진짜 살아날 수 있다. 지금 당신의 식탁에도 그 기적의 시작이 놓여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내일을 바꿔줄지도 모릅니다. 미역, 생일날 미역국이나 끓여 먹는 그저 평범한 해조류라고 생각하셨죠?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이 미역이야말로 가장 조용히, 가장 강하게 사람을 살리는 음식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간경화 말기 진단을 받고 다시 한번 고서를 뒤지던 그날, 조용히 등장했던 단어 하나, 해조. 바다의 풀, 그 중에서도 미역은 몸속 열을 다스리고 간의 기운을 보하며 담즙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는 약재로 오래전부터 기록돼 있었습니다. 동의보감에서는 미역은 어혈을 풀고 간의 기운을 정화하며 몸속 독기를 내보낸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간이 목의 장기, 즉 봄에 해당하는 장기라고 봅니다. 몸속의 생명 에너지를 끌어올리고 새로운 기운을 돋우는 장기, 그 간이 망가지면 사람의 기 자체가 무너지는 거죠. 미역은 그 무너진 기를 다시 살리는 자연의 에너지였습니다. 그리고 현대의학도 미역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미역에는 후코이단이라는 특수한 성분이 다량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세포의 면역 반응을 강화하고 암세포의 활동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전 세계적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 미국, 독일 등에서 미역 추출물을 이용한 실험에서 간세포 재생, 염증 수치 개선, 그리고 암세포의 자멸률 증가가 확인됐죠. 그걸 보고 저는 주저없이 선택했습니다. 매일 아침 미역 한 숟가락. 그게 저의 첫 번째 처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변화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푸석한 해조류 하나를 믿고 있다는 게 나 자신조차 의심스러웠죠. 그런데 딱 3달이 지났을 무렵입니다.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눈이 맑아졌습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느끼던 그 피로감,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검사 수치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간 수치가 안정되기 시작했고 의사는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습니다. 백 선생님,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 질문에 저는 말없이 하나의 유리병을 꺼내 보였습니다. 그 안엔 잘게 갈아진 미역 가루가 담겨 있었죠. 말린 미역을 깨끗이 씻고 불려서 매일 아침 직접 갈아 한 숟가락씩 먹었습니다. 아무 조리도 하지 않고 끓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대로, 날 것 그대로의 바다, 그 작은 풀 한 줌이 내 몸을 살리고 있다는 걸 그들도 믿을 수 없었던 겁니다. 지금 당신의 식탁에도 미역은 있을 겁니다. 하지만 먹는 방식은 다를 겁니다. 그게 생명을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 미역을 어떻게 먹어야 몸속에 살아있는 약이 되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단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삶을 바꾼 건 양이 아니라 방식이었습니다. 그대로, 날 것 그대로의 바다. 제가 그렇게 말했죠. 많은 분들이 이걸 듣고 제일 먼저 묻습니다. 아니, 그걸 어떻게 드셨어요? 그걸 갈아서 먹었다고요? 네, 말린 미역을 직접 불려서 믹서기에 곱게 갈아 매일 한 숟가락씩 먹었습니다. 아무 양념도 조리도 하지 않고 말입니다. 먼저 미역은 깨끗한 물에 여러 번 헹궈서 먼지와 이물질을 제거하고 30분 정도 넉넉히 불립니다. 그리고 충분히 불려진 미역을 믹서기에 넣고 아주 곱게 갈아요. 거의 물처럼 묽게, 마치 바다를 한 스푼 떠내듯이. 색깔은 짙은 녹색, 맛은 솔직히 처음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한 숟가락이 제 몸을 살려냈다는 걸 알게 된 순간부터 그건 더 이상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희망이었습니다. 섭취는 아침 공복에 미지근한 물과 함께 한 숟가락. 아무것도 먹기 전에 그 한 숟가락부터 입에 넣었습니다. 처음엔 비릿한 맛 때문에 거북했지만 열흘쯤 지나면 오히려 익숙해지고 그게 하루의 시작처럼 느껴졌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절대 끓이지 마십시오.
미역의 후코이단 성분은 열에 약해서 가열시 대부분 파괴됩니다. 미역국, 미역볶음, 그건 그냥 반찬일 뿐입니다. 약이 되려면 날 것 그대로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시청자분들 중에는 난 알약으로 된 미역 추출물 먹어야겠다 하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가능은 하지만 직접 갈아서 드시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음식이 살아있는 약이 되기 위해선 자연 그대로의 에너지가 있어야 하니까요. 이 방식대로 저는 매일 아침 한 숟가락씩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석 달이 지나고 제 간 수치는 정상으로 돌아왔고 기적이라는 말이 조금씩 현실이 되어가기 시작했죠. 하지만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간만 살려선 안 되니까요. 몸 전체, 특히 혈관, 면역, 신경까지 함께 회복시켜야 진짜 삶이 돌아오니까요. 그때 제가 찾아낸 두 번째 장수식품은 언뜻 보면 별거 아니지만 그 안에 혈관을 청소하고 염증을 진정시키는 강력한 힘이 숨어 있었습니다. 사실 간만 회복된다고 해서 몸이 전부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제 경험상 간이 살아나면 다음은 혈관입니다. 혈관이 막히기 시작하면 기억력이 흐려지고 손발이 저리고 가슴이 쿡쿡 아파오죠. 심지어 어떤 날은 숨이 막히는 듯한 공포가 몰려왔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젠 피를 살려야 한다. 그렇게 해서 제가 두 번째로 택한 음식이 바로 들깨였습니다. 들깨, 참 소박하죠. 수제비 위에 뿌려 먹는 고소한 가루, 국물 맛 살리는 조미료처럼 여겨지는 들깨. 하지만 들깨는 그 어떤 고가의 건강보조제보다 더 강한 천연의 혈관 청소부였습니다. 한의학에서는 들깨를 혀를 부드럽게 하고 뇌의 기운을 맑게 하며 기침과 호흡기를 안정시키는 음식이라 말합니다. 본초 강목에서는 들깨는 오장을 따뜻하게 하고 혈맥을 활짝 열어준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과학도 들깨 속 오메가3 지방산의 힘에 주목했습니다. 놀라운 건 들깨에 들어있는 오메가3은 등푸른 생선보다 흡수율이 더 높고 식물성이라 부담이 적다는 것. 이 오메가3은 혈관 벽의 염증을 진정시키고 혈전을 녹이며 뇌세포의 노화를 막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특히 저는 기억력 저하가 심해지는 걸 느꼈을 때 들깨 가루를 집중적으로 먹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냥 들깨 가루 한 숟가락을 따뜻한 우유나 미지근한 물에 타서 마셨습니다. 그게 제 두 번째 처방이었죠. 그리고 3주 정도가 지나자 하루 중 가장 신기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깜빡깜빡하던 생각이 또렷해지고 아침 기상 시간이 빨라졌고 숨 쉴 때 답답했던 가슴이 열리는 느낌. 물론 이건 단순한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한 달 후 병원에 갔을 때 혈압 수치가 눈에 띄게 안정돼 있었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정상에 가까워졌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담당 의사가 말했습니다. 백 선생님, 이대로라면 약을 줄여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진심으로 눈물이 핑 돌았죠. 그 작은 들깨 한 숟가락이 약을 이길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순간이었으니까요. 들깨는 작고 흔하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힘은 절대 작지 않습니다. 그저 음식이라 지나쳤던 그것이 어쩌면 당신의 혈관과 기억 그리고 생명을 지키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두 번째 처방도 하루도 빠짐없이 지켜나갔습니다. 그 다음엔 면역이 문제였습니다. 바이러스가 두려운 시대, 아무리 간과 혈관이 튼튼해도 몸의 군대가 약하면 모든 게 무너질 수 있다는 걸 깨달은 순간이 있었거든요. 간이 살아나고 혈관이 뚫리고 나니까 한동안 몸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평소 같았으면 하루 이틀이면 낫던 감기를 무려 3주 가까이 앓았습니다. 기침은 멈추지 않았고 밤마다 식은땀이 나고 온몸이 으슬으슬 떨렸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지켜내지 못한 게 있구나. 그게 바로 면역이었습니다. 사람 몸이란 게요, 겉으론 멀쩡해 보여도 속에서 싸우는 군대가 약하면 언제든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몸을 지켜줄 세 번째 장수 음식으로 표고버섯을 선택했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재료죠. 된장찌개나 반찬에 종종 들어가는 친숙한 버섯. 하지만 표고는 그저 식재료가 아니었습니다. 몸속 면역군대를 깨우는 자연의 방패였습니다. 한의학에서는 표고는 기혈을 보하고 외부 사기를 물리치며
오장을 보익한다라고 본초강목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 과학은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에 주목합니다. 이 성분은 자연살해 세포의 활동을 증가시켜 외부 바이러스와 암세포에 대한 방어력을 크게 높여줍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시더군요. 그걸 어떻게 드셨어요? 미역처럼 또 갈아서 드신 건가요? 맞습니다. 제가 소개하는 이 5가지 장수식품은 모두 말려서 곱게 갈아 아침 공복에 한 숟가락씩 섭취했습니다. 끓이거나 볶지 않았고 추출액도 아니고 그냥 자연 그대로의 힘을 몸속으로 들여보낸 겁니다. 표고버섯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햇볕에 잘 말린 표고버섯을 잘게 부숴서 믹서기로 곱게 갈아 미지근한 물에 한 숟가락씩 타서 마셨습니다. 비릿한 맛이 걱정되시면 꿀을 조금 넣거나 생강즙 한 방울을 더해도 좋습니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나고 겨울이 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감기, 독감으로 고생했지만 저는 한 번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몸속 어딘가에서 단단하게 막아주는 방어막이 생긴 느낌이었죠. 병원에 가서 면역 수치를 확인했을 때 의사는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백 선생님, 이건 그냥 건강한 수준이 아닙니다. 이 나이에 이 정도 수치는 처음 봅니다. 그 말을 듣고 그제야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표고버섯, 그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내 몸을 지켜주는 군대였다는 걸. 이제 제 아침 식탁에는 미역가루, 들깨가루, 표고버섯가루, 세 가지가 나란히 놓였습니다. 그렇게 제 몸은 하나씩 천천히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몸이 회복되었다고 다 끝나는 건 아니죠. 문제는 지속되는 피로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무겁고 조금만 움직여도 지치고 기운이 안 도는 느낌. 그때 제게 기력이라는 마지막 퍼즐을 완성시켜준 4번째 음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홍삼이었습니다. 간도 안정되고 혈관도 깨끗해지고 면역력도 살아났는데 이상하게도 아침에 눈을 뜨면 몸이 무겁고 하루 종일 기운이 안 돌았습니다. 밥을 먹어도 허하고 한두 시간 앉아 있으면 눈꺼풀이 자꾸 내려앉고 몸이 천근만근인 날이 계속됐죠. 살아는 있는데 산 사람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게 바로 노인의 피로였던 겁니다. 병이 없는데도 힘이 없는, 정신력까지 무너지는 그 피로. 그때 제가 선택한 4번째 장수 음식은 바로 홍삼이었습니다. 어쩌면 제일 익숙한 이름일지도 모릅니다. 피로 회복엔 홍삼. 광고에서 수없이 들어봤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 저도 처음엔 홍삼을 반신반의했습니다. 그게 정말 도움이 될까? 하지만 직접 경험하고 나서 저는 그 생각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홍삼은 그냥 피로해소제가 아니었습니다. 기운을 되살리는, 몸속 에너지를 깨우는 생명의 불씨였어요. 한의학에서는 홍삼은 원기를 채우고 폐를 보하며 정신을 맑게 하고 피로를 뿌리째 제거한다라고 동의보감은 말합니다. 그리고 현대 의학에서도 홍삼 속 진세노사이드라는 활성 성분이 면역력 증진, 스트레스 완화, 항산화 작용, 피로 회복에 직접적인 효과를 준다고 밝혀졌습니다. 제가 섭취한 방법은 말린 홍삼을 가루로 만들어 매일 아침 공복에 한 숟가락씩 따뜻한 물에 타서 마시는 것. 꿀을 살짝 넣으면 쓴맛이 줄어들고 흡수도 더 잘 됩니다. 그렇게 2주가 지나자 몸이 가볍다는 표현이 딱 맞았습니다. 일어나기가 쉬워지고 걸음에 힘이 붙고 무엇보다 기분이 맑아졌습니다. 이제 나도 하루를 다시 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죠. 그리고 마침 그 시점에서 대학 강단 복귀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가보자. 다시 서보자. 몸이 따라주니까 마음도 살아났던 겁니다. 그날 학생들 앞에 섰을 때의 설렘은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살아있다는 감정이었습니다. 간이 살아났고 혈관이 열렸고 면역이 튼튼해졌고 이젠 기운까지 돌아온 겁니다. 이제 다 된 거 아냐?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아직 이 이야기를 다 듣지 못한 겁니다. 진짜 마지막 고비는 속에서 천천히 무너지는 소화와 장 건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지켜준 마지막 5번째 음식. 평범해 보이지만 놀라운 생명력을 가진 그 존재가 제 건강 여정의 마지막을 지켜줬습니다. 기운도 돌아오고 숨도 쉬어지고
다시 사람처럼 살아가는 느낌이 들던 어느 날, 그날도 평소처럼 아침을 먹었는데 속이 더부룩했습니다. 체한 것도 아닌데 소화가 안 되고 속이 더럽게 답답한 느낌,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고 장이 자꾸 부풀고 속이 시리고 가스가 차오르고 몸은 분명히 나아지고 있는데 배 속이 계속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 순간 깨달았죠. 아, 마지막 고비가 남았구나. 배 속, 장이다.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은 소화되지 않으면 독이 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장이 안 받쳐주면 흡수가 안 되고 쌓인 독이 결국 몸을 갉아먹습니다. 그때 제가 마지막으로 꺼내든 한 숟가락, 그게 바로 청국장이었습니다. 시니어 분들은 잘 아시죠? 예전 어머니들, 조상들이 겨울이면 마루에 띄워놓던 그 구수한 덩어리, 바로 그 청국장이 장 속을 다시 살려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청국장을 장의 열기를 다스리고 기운을 순환시키며 속을 맑게 하는 명약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현대 의학에서도 청국장 안에 들어있는 바실러스 서브틸리스 균이 장 내 유해균을 억제하고 좋은 유익균을 증식시켜 장 건강을 획기적으로 회복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꾸준히 발표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엔 이렇게 먹었습니다. 청국장을 햇볕에 말려서 가루로 만들고 미지근한 물 한 컵에 타서 아침 공복에 한 숟가락씩 마셨습니다. 냄새가 부담스러울까 걱정했는데 의외로 부드럽게 넘어가더군요. 가끔은 바나나즙이나 사과즙을 살짝 섞으면 한결 편안하게 마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 2주 후 속이 가라앉고 배가 편안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루가 달라졌습니다. 이상하게도 잠이 잘 오고 피곤함이 줄고 기분이 안정됐습니다. 나중에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왜 장이 좋아지니까 전신이 달라진 거죠? 그가 말했습니다. 장에는 제2의 뇌라 불리는 신경세포들이 있어요. 장이 망가지면 기분, 에너지, 심지어 기억력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마지막 숟가락이 없었다면 내 회복은 미완성이었을 거라고. 지금 당신도 하루 종일 피곤하고 잠이 안 오고 속이 자주 불편하시다면 그건 아마도 당신의 장이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5가지 음식이 모두 당신 앞에 놓였습니다. 미역, 들깨, 표고버섯, 홍삼, 청국장. 단지 음식을 바꿨을 뿐인데 제 인생은 그때부터 40년을 더 살게 된 겁니다. 하지만 이건 단지 제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다음 이어질 이야기에서는 실제로 이 음식들을 실천해 삶을 바꾼 사람들의 이야기를 차례대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진짜 기적은 지금 이걸 듣고 계신 당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는 미역, 들깨, 표고버섯, 홍삼, 청국장 5가지를 아침마다 한 숟가락씩 꾸준히 절대 빠짐없이 먹었습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아침 공복에 딱 20분. 그리고 저는 죽음이라는 단어를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울 수 있게 됐죠. 그런데 말이죠.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런 생각 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니, 그건 그 사람 이야기지. 난 다르지 않나? 진짜 그렇게만 해서 살 수 있었을까? 5가지를 한 번에 먹으면 속 안 탈까? 그래서 지금부터는 실제로 제 조언을 듣고 이 장수식품 5가지를 매일 실천해 삶이 완전히 바뀐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그 어르신의 이름은 최정혜 여사님. 올해로 79세. 3년 전 여사님은 만성 피로와 고혈압, 당뇨까지 3가지 병을 달고 사는 상태였습니다. 살긴 사는데 진짜 사는 게 아닌 느낌이었어요. 최 여사님께서 말씀하셨었죠. 약을 매일 7알 이상 먹고 있었고 식사는 하는 둥 마는 둥, 밤엔 잠도 안 오고 한 걸음 한 걸음이 너무 버거우셨다고 해요. 그런 여사님께 제가 권했습니다. 매일 아침 공복에 미역, 들깨, 표고, 홍삼, 청국장 가루 한 숟가락씩만 드셔보세요. 여사님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각 재료를 미리 말려 곱게 갈아서 5개를 한 통에 혼합해 놓고 매일 아침 한 숟가락씩 드셨습니다. 공복에 미지근한 물에 타서 마셨고 냄새가 싫은 날은 사과즙이나 바나나즙을 살짝 섞어 드셨습니다. 양은 딱 한 숟가락. 처음엔 티스푼으로 시작해서
2주 지나고는 일반 밥숟가락으로 늘렸죠. 여사님은 한 달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신기하게 눈 뜨는 게 달라졌어요. 몸이 가볍고 손발 저림이 줄었고 밤에 처음으로 끊기지 않고 잠을 잤어요. 3개월 후엔 병원 정기검진에서 혈압 수치가 정상으로 들어왔고 당 수치도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여사님은 저를 붙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금은 약보다 이게 더 믿음이 가요. 숨이 편하고 밥이 맛있고 자고 나면 상쾌해요. 이게 사는 거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지 음식이 아니라 삶을 되돌리는 처방이구나. 사람마다 체질은 다르겠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자연에서 온 생명의 재료를 정직하게 꾸준히 먹는 사람에겐 반드시 변화가 찾아온다는 것. 이제 이 5숟가락이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었는지, 그리고 또 어떤 이야기들이 이어졌는지 하나씩 더 보여드릴게요. 다음 이야기의 주인공은 당뇨로 하루도 빠짐없이 주사를 맞아야 했던 80세의 한 할아버지입니다. 여기 또 한 분이 계십니다. 이경호 어르신, 올해로 85년 전 공복 혈당 수치가 180을 넘기면서 당뇨 진단을 받으셨고 그날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인슐린 주사를 맞으셨습니다. 식단은 매일 고통의 연속이었죠. 아침은 풀만 씹고 점심은 반 공기 파, 달달한 간식은 눈으로만 봐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르신은 우연히 제 강연 영상을 보게 되셨고 이 5가지 장수식품을 시도해 보기로 마음먹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뇨 환자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건 무턱대고 따라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르신께 제가 이렇게 조언드렸습니다. 경호 어르신, 절대 바나나즈, 꿀, 단맛 나는 건 피하세요. 특히 아침 공복에 드실 땐 미지근한 물에 순수 가루만 타서 드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르신은 미역, 들깨, 표고, 홍삼, 청국장 가루를 각각 따로 갈아 보관하시고 매일 아침 차가운 물이 아닌 미지근한 물에 한 숟가락씩만 따로따로 마셨습니다. 한 가지 주의한 건 홍삼은 진세노사이드 성분이 당 수치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반 숟가락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 한 달, 눈에 띄는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냥 몸이 좀 덜 피곤한 정도. 하지만 2달째부터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기하게도 공복 혈당이 매일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셋째 달, 당뇨약 용량이 절반으로 줄었고 넷째 달에는 의사가 인슐린 주사를 중단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날 어르신은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주사 안 맞고 하루를 살 수 있다는 게 이렇게 벅찬 일인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셨죠. 그저 매일 한 숟가락씩 먹었을 뿐인데 이걸 왜 진작 몰랐을까? 단,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모든 음식이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특히 당뇨, 고혈압, 신장질환, 간질환 등 만성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아래 3가지를 꼭 지켜주십시오. 가루는 반드시 100% 순수 원재료로 직접 갈았을 것, 단맛 있는 첨가물 바나나즈, 꿀, 시럽 등은 절대 넣지 말 것, 홍삼은 처음엔 반 숟가락으로 시작해 천천히 늘릴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절대 욕심 부리지 마시고 반드시 자신의 몸 반응을 관찰하시면서 조금씩 시작하셔야 합니다. 지금도 어르신은 매일 아침 5시 반이면 일어나 직접 만든 장수 가루를 준비하고 미지근한 물에 한 숟가락씩 마십니다. 그리고 주사 없이 걷는 하루를 소중히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 숟가락 하나, 그 작은 선택 하나가 어떤 이에게는 다시 걷는 기쁨이 되고 어떤 이에게는 다시 웃는 아침이 됩니다. 이제 또 한 명의 주인공, 이번엔 심근경색을 겪었던 76세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이 음식들이 단지 장수 비법이 아니라 심장을 살린 이유를 직접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조용한 어르신이셨습니다. 항상 웃고 조용조용 말하고 주변을 먼저 챙기던 분, 정혜심 여사님, 올해 76세.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밥을 짓고 창문을 열고 마당에 물을 주던 그 순간 갑자기 숨이 턱 막히고 왼쪽 가슴을 무언가가 짓누르듯 쿡 찌르는 통증,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죠. 119에 실려간 병원에서 심근경색 진단,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혀 심장이 멈출 수도 있는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후 응급시술로 가까스로 고비를 넘겼지만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숨쉬기조차 조심스러웠고 심장이 뛸 때마다 겁이 났습니다. 집 앞 마트도 못 가고 침대에 누워 지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때 지인의 소개로 제 강연을 듣게 되셨고 망설이다가 저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박사님, 저도 다시 살아볼 수 있을까요?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여사님, 심장은 근육입니다. 우리가 먹는 것, 우리가 움직이는 것 하나하나가 심장을 다시 살릴 수도, 더 망가뜨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권해드렸습니다. 미역, 들깨, 표고버섯, 홍삼, 청국장, 이 5가지를 매일 아침 공복에 가루 형태로 한 숟가락씩 섭취하세요. 여사님은 그날부터 딸과 함께 각 식재료를 따로 말려 가루로 만들고 미지근한 물 한 컵에 섞어 한 숟가락씩 천천히 마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홍삼은 처음엔 절반 숟가락, 청국장은 냄새 때문에 사과즙 한 방울만, 그리고 매일 식단은 싱겁게, 밤엔 무조건 10시 취침. 그렇게 3개월이 지났을 무렵 여사님은 한 통의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오늘 집 앞 시장까지 혼자 다녀왔어요. 숨이 차지 않고 다리가 덜 떨렸어요. 가슴도 두근거리지 않았어요. 의사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 정도 회복 속도는 정말 드문 경우입니다. 심장 근육이 다시 힘을 되찾고 있습니다. 그 후로 여사님은 딸과 함께 작은 텃밭을 가꾸기 시작하셨습니다. 마당 의자에 앉아 해바라기를 키우고 고양이 2마리와 함께 하루를 보내시며 다시 웃음을 되찾으셨죠. 이제야 진짜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덧붙이셨습니다. 그날 그 한 숟가락. 그게 내 심장을 다시 뛰게 했어요. 당신의 심장도 어쩌면 지금 살려달라고 조용히 외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단지 약만으로, 병원만으로, 기계만으로는 절대 회복되지 않는 생명의 중심, 그걸 살리는 건 매일 아침에 아주 작은 습관, 그 단 한 숟가락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의 마지막 페이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5가지 장수 음식, 그리고 그것을 실천한 사람들의 진짜 변화, 그 마지막을 이제 당신과 함께 완성하고자 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긴 여정이 어쩌면 당신 마음 속 깊은 곳에 오랫동안 눌러 담아뒀던 걱정 하나를 살며시 꺼내보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도 혹시 병이 있는 건 아닐까? 이제 뭐 하나 아파도 회복이 오래 걸리는데 살긴 사는데 자꾸만 피곤하고 무기력해. 저 역시 그랬습니다. 저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약도 먹었습니다. 절대 의사 선생님들의 판단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병원은 급한 불을 꺼주는 소방관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타버린 마음과 몸을 다시 회복시키는 건 결국 우리의 생활, 그리고 습관이란 걸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미역, 들깨, 표고버섯, 홍삼, 청국장, 이 5가지는 의학적 치료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 치료의 효과를 높이고 몸이 다시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기초 체력을 다지는 보조 엔진입니다. 매일 아침 한 숟가락, 그 작고 사소한 습관이 어떤 사람에게는 숨을 다시 쉬게 했고, 어떤 사람에게는 기억을 되찾게 했으며, 어떤 사람에게는 다시 한번 세상 밖으로 걸어 나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에게도 분명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거창한 결심도 필요 없습니다. 단 하나, 오늘부터 실천하겠다는 그 의지, 딱 그 한 숟가락의 용기면 충분합니다. 지금 이 순간 그냥 멈춰 서지 마세요. 한 걸음이라도, 한 숟가락이라도 당신 자신을 위해 움직여 보세요.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이 당신의 부모님, 배우자, 친구, 형제, 자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꼭 함께 나눠주세요. 건강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함께 지켜낼 때 비로소 진짜 삶이 됩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이 작은 채널 신바람 지혜 길이 당신의 하루에 따뜻한 바람 한 줄기처럼 스며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에 바람을 불어넣는 이야기 신바람 지혜 길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한 줄이 저에게는 또 다른 영상으로 이어질 힘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우리는 또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며 감사합니다.